562년 가을, 고령의 주산성 아래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들판에는 신라의 깃발이 지평선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는 텅 빈 왕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520년 동안 철을 벼리고 바다를 건넌 나라의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과서가 이 나라의 할애한 분량은 3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과서가 지나쳐버린 600년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한반도 남부 낙동강 유역. 이곳에 12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아래에는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꿀 금속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한, 예, 왜가 모두 와서 가져간다. 기원전 1세기 한반도 남쪽 낙동강 유역에는 12개의 작은 나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변한 12국이라 부릅니다. 아직 왕도 없고 성벽도 없던 시절, 이 땅의 사람들은 강을 따라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철건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단한 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에 놓고 두드리자 칼이 됐고 다시 두드리자 농기구가 됐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곧 이 소식은 바다 건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3세기 중국의 역사 기록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철이 나는데 한, 예, 왜가 모두 와서 가져간다. 모든 거래에서 철을 화폐처럼 쓰니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덩이스라 불리는 납작한 철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양끝이 넓어지는 장방형의 판형 철괴, 일정한 크기로 주조된 이것은 동아시아의 달러였습니다. 덩이쇠 하나하나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항구에서 중국 배가 들어오고 일본 규슈에서 건너온 상인들이 철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서기 42년, 이 철의 땅에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김수로 왕의 금관가야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를 중심으로 고령, 함안, 고성, 성주, 창녕에 걸친 여러 가야 소국들이 느슨한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왕 아래 뭉친 것이 아니라 철로 연결된 협의체였습니다. 훗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열었을 때 이 시기의 무덤 속에서는 가야의 철제 판갑옷, 대량의 덩이쇠와 함께 중국, 일본, 심지어 먼 서쪽에서 건너온 물건들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미 바다 건너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가야의 가장 빛나는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북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3세기, 낙동강 하구에는 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관가야의 항구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청동거울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가야의 철이 실렸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온 의뢰용 청동기가 도착하면 돌아가는 배에는 판갑옷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만든 유리그릇까지 이 항구를 거쳐갔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을 열었을 때 쏟아져 나온 유물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중국의 오수전, 일본의 파영동기, 그리고 저 멀리 로마의 유리. 한반도 남쪽 끝의 작은 나라 무덤에서 세 대륙의 물건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철. 가야의 대장장이들은 얇은 철판 수백 개를 가죽끈으로 정교하게 엮어 판갑옷을 만들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제철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와 거래하기 위해 바다 건너 규슈에서도 산둥반도에서도 배가 왔습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규슈까지 직선거리 약 200km, 당시 항해 기술로 이틀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 답은 철 자체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정복으로 커졌고 신라는 통합으로 커졌습니다. 가야는 달랐습니다. 김해, 고령, 함안, 창녕, 합천, 낙동강 유역 곳곳에 철광산이 흩어져 있었고 각 소국은 자기 땅의 철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로 합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로 연결된 느슨한 동맹. 그것이 오히려 가야의 힘이었습니다.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철을 캐고 각자의 배로 바다를 건너되 위기가 오면 함께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이 모든 것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5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399년, 낙동강 하구의 항구에는 여전히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덩이쇠를 실은 배가 일본으로, 중국으로 오가던 그 익숙한 풍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신라를 침범했습니다. 신라 내무랑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북쪽의 거인에게 선을 내미는 것. 내무랑은 왕자 실성을 볼모로 보내면서까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넘길 만큼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00년, 북쪽에서 5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18세에 즉위하여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록은 높이 6.39m,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인 광개토 대왕 능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면 44행, 총 1775자. 그 비문 속에 그해의 전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먼저 왜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가야 소국들까지 추격하며 밀고 내려왔습니다. 가야의 입장에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금관가야의 군사력이 단숨에 괴멸했습니다. 철로 만든 판가봇도, 낙동강 하구를 지키던 함선도 고구려 기마군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항구는 불탔고 중국과 일본을 잇던 해상교역망은 끊어졌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더 이상 중국 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성기에서 몰락까지 단 1년이 걸렸습니다. 동아시아의 달러라 불리던 덩이새가 바다를 건너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3세기부터 이어져 온 정기가야 연맹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김해의 배성동 구분에 묻힌 로마 유리와 중국 동자는 그 찬란했던 교역의 마지막 증거가 되었습니다. 금관가야는 더 이상 가야의 맹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대는 바다에서 내륙으로 옮겨갑니다. 불을 피할 수 없다면 불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금관가야가 무너진 뒤 낙동강 하구의 항구는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배도 일본 배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통하던 철의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는 여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다에서 내륙으로, 낙동강 하구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경상도 깊숙한 내륙, 고령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고구려의 기병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들 아래에는 금관가야 못지않은 철권상이 묻혀 있었습니다. 고령, 합천, 거창. 낙동강 상류를 따라 흩어진 이 철검산들이 대가야의 심장이 됐습니다. 금관가야에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이 내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인들이 왔고 대장간이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바다가 아닌 산과 감을 낀 새로운 교역로가 열렸습니다. 대가야는 이렇게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증거가 고령 지산동 언덕 위에 남아 있습니다. 봉톱은 704기. 4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까지 쌓인 이 무덤들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대가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땀 위에 새긴 기록이었습니다. 그중 사셰사옵은 지름 27m, 높이 6m의 이 거대한 무덤 안에는 순장된 32기의 돌덧널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최대 규모의 순장묘. 이것은 한 사람의 왕이 거느린 권력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이끈 왕이 있었습니다. 인해왕. 그는 안으로는 연맹을 다시 결속시키고 밖으로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신라 왕실과 혼인동맹을 맺어 동쪽의 위협을 잠재웠고 바다 건너 중국 남제의 사신을 보내 대가야의 이름을 대륙에 알렸습니다. 작은 내륙 연맹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와 마주한 것입니다. 대가야의 세력은 북으로 지리산, 남으로 김해 근처, 서쪽으로는 남원과 장수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금관가야 시절 바다 위의 제국이었다면 대가야는 산과 들판 위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554년 단 하루의 전투가 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관선성, 그날 밤 554년 7월 충북 옥천의 관선성 일대에 세 나라의 군대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백제, 대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까지. 이들이 연합한 목적은 하나, 신라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대가야는 이 전쟁에 남은 국력을 기울였습니다. 5세기 내내 쌓아올린 군사력, 지산동 언덕 위에 묻힌 704기의 고분이 증명하는 그 힘을 이 한 번의 전투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의 흐름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백제 성왕이 복이 50여 기만 거느리고 구천으로 야간 시찰에 나섰습니다. 전선을 직접 확인하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신라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왕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연합군의 중심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좌평 4명과 사졸 약 29,600명이 함께 쓰러졌습니다. 대가야의 군사들도 이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을 지휘한 신주군주의 이름은 김무력이었습니다. 금관가야 마지막 왕 김구혜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야의 병사들이 가야 왕족의 후손이 이끄는 신라군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적으로 마주선 이 전쟁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관산성 이후 대가야의 독자적 군사력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연합군의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대가야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외교적 울타리마저 함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555년 비사벌이 신라에 투항했습니다. 559년 아라가야가 병합됐습니다. 하나둘 가야의 소국들이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62년 7월 신라 진흥왕의 명을 받은 이사보와 사다함이 고령으로 향했습니다. 사다함의 기병 5,000명이 삼봉으로 돌격했고 이사보의 본대 2만 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 도설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562년 가을 도설지 왕이 홀로 서 있던 그 성벽 위에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변안의 철광산에서 불씨가 피어오른 날로부터 약 600년, 김수로 왕이 구지봉에 선 날로부터 52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62년 대가야가 무너진 뒤 마지막 왕 도설지와 그 백성들은 신라에 흡수됐습니다. 가야의 귀족들은 신라의 관료가 됐고 가야의 철기술자들은 신라의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반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관가야 마지막 왕 김구혜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무력이었습니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을 지휘하며 백제 성왕을 쓰러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무력의 아들은 김서연이었고 김서연의 아들은 김유신이었습니다. 가야를 병합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가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야를 멸망시킨 나라의 최고 장군이 가야 왕족의 증손자였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던 그 시절 한 음악가도 신라로 건너왔습니다. 이름은 우륵, 가시렁의 명으로 12연 가야금의 곡을 지은 악사였습니다. 551년 진흥왕에게 귀순한 우륵은 신라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쳤습니다. 12연 가야금은 나라가 망한 뒤에도 살아남아 고려를 지나 조선을 건너 지금 이 순간까지 연주되고 있습니다. 철의 나라가 사라진 지 약 1500년이 지난 뒤에도 그 나라의 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경남과 경북, 전북에 걸친 7개 고분군이 하나의 이름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과서가 세주를 할애한 나라에게 세계가 1461년 만에 답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16번째 세계유산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 나라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아니라 가야까지 포함한 사국시대로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교과서 세 줄이 아니라 600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562년 가을, 도설지 왕이 내려다보던 그 들판 위에 이제는 고분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2023년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삼국사기에 본기 하나 남지 못한 나라, 교과서 세 줄에 갇혀있던 나라. 그러나 그 나라의 피는 삼국 통일의 영웅에게 흘렀고 그 나라의 소리는 약 1500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땅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인류의 서재에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